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8월의 첫 주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은 또 인플레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실적 발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5% 정도 밀리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을 겪었던 지난주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자금 이동도 있었고요. 자, 이제 8월의 본격적인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면 이 변동성 이후에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다들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같이 정리해 보시죠. 그날은 어찌 보면 조금은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변동성을 소화하고 관망세가 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해서 강보합, 약보합권 이렇게 보합권의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날 모두 하락이었습니다만 굉장히 미미했죠. 0.1, 0.2% 정도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떨어졌으나 상승 종목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금요일장이었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의 수급 쏠림 현상이 이제는 저평가 소외업종으로 이동하는 현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자금이 돌고 나름의 간보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연속성을 띠고 그 이후에 수급을 받아갈 섹터가 어디가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날 금요일에 눈에 띄었던 것은 환율입니다. 1,300원 돌파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은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시사로 인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고요. 같이 동조화되는 흐름이 있었죠. 여기 신호등의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주황불. 지금은 강력하게 매수하기도 강력하게 매도하기도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대기 자금이 넉넉한 상황이고 거기에 초전도체 혹은 코로나 이슈 등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테마주 수급 순환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일부 이번 주부터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들여다봐야겠죠. 금요일장 올랐던 쪽은 섹터로 보면 섹터 개수가 꽤 많았습니다. 의류나 유통 쪽 강했어요. 의류에서 F&F 등 태평양 물산 등의 종목들 강세였고요. 엔터와 웹툰 흐름도 좋았습니다. 엔터 쪽은 SM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줬고요. 그 밖에 뉴진스나 하이브 쪽에 좋은 이슈 등이 많았습니다. 자, 웹툰도요. 이 네이버가 컨콜에서 내년에 네이버 웹툰의 상장 추진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꺼내놓으면서 최근에 웹툰주들 시세가 꿈틀거렸는데 이날 추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2대 주주로 있는 Y랩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 그날 상한가 기록이 됐고요. 네이버 웹툰의 쿠키나 포인트 광고를 맡고 있는 관련주로 MBT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DNC 미디어 등의 웹툰 플랫폼 업체들도 주가 강세였고요. 조선 기자재도 괜찮았고요. 로봇과 리오프닝도 좋았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전반적인 탄력도를 봤을 때는 로봇주 시세가 참 좋았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지난주 로봇이 틈새 시장을 노릴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 하루 이틀 시세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반갑네요. 자, 떨어진 쪽을 본다면 반도체, HBM 관련한 종목들 이날 하락이었고요. 2차 전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엄청난 급등을 기록했었던 코로나 관련주들 이날 시세에 다 반납했고요. 초전도체, 핵융합이나 전선주까지 같이 역풍을 맞으면서 떨어졌습니다. IT 부품도 좋지 못했어요. MLCC나 혹은 카메라 모듈 일부 종목들 하락이었는데 애플 실적에서 아이폰이 부진했다라는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LG 이노텍 등을 필두로 해서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좋았던 쪽에서 리오프닝이요. 중국 방한 관광객이 늘어난다라는 이슈와 한중 카페리 역외군송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일본으로의 수입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등이 들려왔습니다. 화장품, 카지노, 미용기기, 면세점 등의 종목들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금요일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장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테마주로의 쏠림, 당연하겠죠. 테마주는 언제나 수급 쏠림을 동반했고 그것이 자연스러웠겠지만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너무나 짧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전날 급등했다가 이 금요일장에 상승분을 또 대다수 반납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초전도 이슈도 시간 외 하한가 기록했다라고 금요일장 전해드렸죠. 장 초반에는 또 하락폭을 다 만회하면서 상승하기도 했다가 또 우려감으로 일부 종목은 하한가로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 퀀텀에너지 측에서 제조법 공개하겠다, 그런 자리 마련하겠다 얘기하면서 또다시 올라가는 그 변동성이 극심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대응 자체가 어렵고 그 사이에서 조금 끼어버린 투자자라면 꽤나 큰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보면서 시세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가 같이 고민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묻지마 칼부림 이슈가 요즘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장중부터 시간 외까지 해서 보안이나 호신용품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너도 나도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뉴스 관련주로는 이렇게 꼽아봤는데 크게 관련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며 살피시죠.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라는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묻지마 칼부림 이제 체포된 이들 일부가 정신질환의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 등이 나오기도 했네요. 그래서 관련한 제약주들도 시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나오니까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장에서는 고용 데이터가 나왔죠.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부분이 조금 약화되나 연준의 긴축이 심화되지 않겠다라는 논리가 형성되면서 뉴욕장이 장 초반에 올라갔었는데 이 고용 데이터 내용을 뜯어봤더니 실업률이 컨센보다 여전히 낮았고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월 혹은 전년 대비해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임금이 강하고 실업률이 낮구나 여전히 완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라는 시각 등도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좀 중립적인 데이터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부적인 내용들이 뜯어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장도 그것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결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장 출발은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달러, 금리가 떨어졌고 아마존의 급등으로 인해서 출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실업률이 낮아진 점, 임금이 올라온 점, 이 화살표가 잘못됐네요. 이건 윗방향 상승 화살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임금이 올라온 점, 그리고 애플, 니콜라 등의 종목들이 급락한 점, 이 부분이 부담 요소가 되면서 상승분을 쫙 반납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대량 국채 발행 부담 이슈가 부각이 된 점도 영향을 줬고요. 자, 고용 데이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 엇갈린 흐름 체크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실적, 아마존과 부킹닷컴, 암젠, 쉑쉑 등의 종목들은 좋았습니다. 반면에 애플과 니콜라, 포티넷 등의 종목들이 좋지 못했고 이쪽에서 낙폭이 꽤 크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에는 단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애플은 지난 금요일장 장 마감 이후 실적 내놓고 같이 체크를 했었죠. 3개 분기 연속해서 매출 감소, 그리고 앞으로 다음 분기의 매출 감소를 시사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무려 5% 가까이 하락하면서 뉴욕장에 당연히 충격을 줬고요. 아마존은 8% 이상의 급등,
등 분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1% 성장하면서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니콜라는 CEO 사임 이슈로 인해서 26% 급락이 나왔는데요. 요즘 니콜라가 상당히 다른 종목들 대비 전기 트럭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시세가 좋았었는데 이날은 시세분을 꽤 많이 반납했습니다. 급락으로 변동이 컸네요. 자, 유가는 6주 연속해서 올라갑니다. WTI 82달러 너머로 올라왔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도 1% 이상 상승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하나의 부담 요소로 남겨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장 흐름이었고요. 이렇게 시세 맵을 본다면 딱 하나 새빨간 사과만 보입니다. 사과가 보통 새빨가면 잘 익었겠지만 애플이 새빨갈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이렇게까지 애플이 빠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지수상으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 맥, 아이패드 매출 부진이 당연히 타격을 좀 줬고요. 일부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쨍한 초록을 기록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입니다. 8% 이상의 상승,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 고스란히 받아갔네요. 자, 그 밖에 눈에 띄는 특징주 중 하나가 포티넷인데요. 25% 밀렸습니다. 보안회사인데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꺼내놓으면서 같은 섹터 종목군에 영향을 줬죠. 팔로알토 등의 종목들 같이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개별 이슈로 각각 좀 소화해 나가는 모습 정도로 정리 가능하네요. 전기차 흐름을 봤더니요. 루시드가 고가 EV 모델 가격을 인하했다.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고요. 니콜라 CEO 사임 이슈로 인해서 전기차 단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국내 2차 전지도 주말 사이에 국내 2차 전지에 좀 뚜렷이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가 없었다라는 점에서는 이번 주도 조금의 변동을 좀 감내해야 될 것인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자, 미국의 주택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은 원하는 자들은 많은데 파는 자들이 없다 정도가 되겠죠. 지금 미국은 기존의 주택 재고가 주는데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계속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럼 공장 인근에 주택들을 또 짓겠다라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 시세가 반영되는 게 미국의 건설 주택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꾸준하게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미국의 건설 주택 종목들의 시세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좋았다라는 점 하나의 포인트로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방산, 원전, 자동차 쪽 관련한 뉴스들 주말 사이에 많았는데요. 일정으로 본다면 이번 주에 폴란드 두다 대통령 방한이 있습니다. 방한하고 나서 다음 날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자주포나 흑표 전차 쪽에 계속된 관심과 협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업체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을 중심으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원전 뉴스도 아랍에미리트 원전이기 추가 수주 청신호 뉴스 들려오면서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좋지 못한 쪽 뉴스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부품 감산을 요청했다. 협력사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8월, 9월 일시적으로 일부 차종별로 많게는 20%까지 감산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부품사들 올해 나름 분위기를 좀 타고 있었는데 이 이슈가 찬물을 크게 끼얹게 될지 잠시 후 시간 내서 전략 챙기겠습니다. 자, 그 밖에 산업 뉴스. 미국의 에너지부가 7월 31일 기준으로 구리를 IRA 핵심 광물로 포함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구리는 신재생 산업에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가겠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이 부분을 장기 관점으로 좀 관심 갖자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구리 관련 혹은 동박 기업들의 북미 공장 설립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와 AI, 중국 투자금지 행정명령을 8일에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중국 관련 연관도가 높은 반도체 기업에게는 당연히 악재가 될 것이고요. 히토류 쪽은 언제나 갈등 이슈가 있을 때 테마적으로 부각받곤 하죠.
식량 위기가 걱정입니다. IMF가 곡물값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유엔에서도 식량 가격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나사에서 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지금이 가장 시원한 때라고, 당신이 살아가는 날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뜨거운 시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언제나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식량 문제와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이나 비료 쪽도 시세적으로 계속 자금이 어느 정도 돌 여지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입니다. 이번 주 일정 캡처해 두시고 해당 사항 있는 종목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예심 결과, 이번 주에 로봇에 대한 이슈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CPI 목요일 밤에 나오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이번 주에 하이브나 JYP 등의 엔터사들 실적 나오고 MSCI 8월 분기 리뷰도 우리 날짜로 금요일이니까요. 기다렸던 일정인 만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섹터 브리핑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상반기에 엔터주들이 정말 강했었죠. 그런데 7월 말부터 8월 정말 초까지 일제히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 일제히 다 같이 올라가서 8월에도 강할까라는 기대감이 몰렸는데요. 관련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동안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 쏠려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좀 도니까 엔터주들이 활짝 웃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이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까지 엔터 4사들이 금요일장에서 다 같이 강하게 올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0% 가까이 올랐고요. 이날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7월에는 엔터주를 대거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던 현상과는 지금 8월에 반대로 가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들어서는 하이브가 7%가량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이 네 종목 중에서는 제일 많이 빠졌고요. 외국인들이 역시나 450억 원 이상을 팔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JYP 엔터테인먼트만 유일하게 88억 원 정도 사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종목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22%나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SM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데다가 실적을 좀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런 영향에 8월 초에는 나름 엔터주 중에서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7월 기준으로 좀 등락률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온 데다가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에 하이브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이 하이브 쪽에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를 지금 뉴진스의 슈퍼샤이가 들썩들썩 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도 함께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진스의 미니 2집, 그러니까 이 슈퍼샤이가 타이틀곡으로 들어있는 겟업이 미국의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무려 3곡이 빌보드 핫 100에도 진입이 됐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3곡이 진입이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K-팝 그룹 사상 최고라고 최대 역사를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TS의 정국도 최근에 솔로곡 7을 냈었는데 지난주에 핫100 1위에 입성하고 나서 2주 연속으로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16개 증권사들이 하이브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목표 주가의 평균을 내보니까요. 34만 원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2분기에 앨범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상 앨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 슈가나 TXT 월드 투어 등 62만 관객을 끌어들이면서 매출도 69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음반의 판매량도 늘어나고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 수도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연간으로 봤을 때 이익이 상승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위버스의 수익화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짚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서 SM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에 이제 하이브 실적 발표 있을 것이고 금요일에 JYP 엔터테인먼트도 실적을 내놓습니다. SM이 먼저 8월 2일에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잘 끊어줬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잘 나오고 시장 기대치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음반 판매도 늘어났고 콘서트나 음반 발매와 또 연동되어 있는 팝업 스토어에서
마진이 잘 남는 이 MD들의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굿즈가 잘 팔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보증권에서 18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콘서트도 앞으로 횟수가 더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도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굿즈 같은 경우에도 이 NCT에서 유닛으로 활동을 하는 도제정 그리고 샤이니 팝업 스토어 등 응원봉의 판매로 매출이 43%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NCT 드림의 선주문 520만 장으로 컴백, 오랜만에 이 추정치를 상향했다라고 했고요. 이제 신인 보이그룹인 라이즈도 나올 예정인데 이들이 흥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과 신인 그룹의 흥행이라는 모멘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게 하나증권의 의견이었고요. 다음으로 현대차증권에서는 3분기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여러 엔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SM이 실적을 잘 냈기 때문에 나머지 엔터 3사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전망치를 좀 보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5%, 영업이익은 무려 101%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낙에 JYP 엔터테인먼트는 실적을 잘 냈었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평이 되겠습니다. YG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0%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외형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엔터주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일제히 기대감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상반기에 이 앨범 판매가 잘 됐었는데 그게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엔터 4사의 합산 앨범의 판매량을 봤을 때 916만 장을 기록하면서 깜짝 실적을 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 IP 컴백도 있고요. 콘서트라던가 신인 그룹들의 데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는 미국의 진출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 앞두고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 위버스의 고도화, 수익화도 노려볼 수 있겠고 YG는 단일 IP의 의존도가 좀 경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랙핑크의 재계약이라던가 지드래곤의 재계약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름은 의존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 S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경영이나 기획 활동에서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엔터사들 주요 일정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뉴진스 이미 컴백을 했죠. 그리고 NCT나 있지 등 여러 가지 각사 대표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컴백이나 콘서트 등등이요. 그리고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BTS의 정국이나 B의 솔로 앨범의 효과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 스트레이키즈의 일본에서의 투어가 예정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도 8월까지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등등 여러 가지 일정들이 꽉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의 악재가 있었어요. 지금 이 주가를 먼저 보면요.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7월 말부터 정말 이 8월 초에 잠깐 엔터주들이 일제히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SM 같은 경우 이 기간에 맞춰서 실적이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YG도 5% 가까이 빠졌고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다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명 포카 끼워 팔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포토카드라고 하면 아이돌 멤버의 사진이 이제 들어있는 하나의 명함 크기의 카드가 될 텐데 앨범에 보통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팬심을 악용해서 여러 가지 수만이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의 상품에 다른 상품을 억지로 끼우는 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사가 들어간 건데요. SM 현장 조사했었고요. JYP나 YG, 하이브까지도 조사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주가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기 악재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그래도 딛어내고 지금 실적 때문에 주가가 잘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올라갔던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도 일단은 어닝 시즌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아티스트 콘서트 하는 거 영상이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와, 과거랑은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걸 여실히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주가로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도 괜찮은 것인가, 괜찮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전략 챙기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에 다양한 섹터에서 시세가 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로봇과 AI, 미용기기, 의료 AI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장에 강세였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의 평균 시세율로 봤을 때는 로봇주가 가장 좀 돋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이들은 기대감이 가득했던 섹터가 최근에 돈을 버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증권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2차 전지 외에 지금 꼭 봐야 되는 섹터라면서 의료 AI, 로봇과 피부 미용기기를 꼽았습니다. 의료 AI는 우리가 다 아시죠? AI가 접목이 되면서 의료 AI 관련주들 눈이 슬필도록 얼마나 좋은 시세를 냈습니까? 이쪽에서 본격적인 해외 진출과 기업 보험 수가 적용이 되면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질 매출이 잡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임금에 대한 부담, 생산 효율성, 산업 생산의 공정 자동화 이런 섹터적인 측면의 모멘텀 플러스 지금은 대기업과 협업이 지속되면서 실질로 매출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 강조하고 있고요. 피부 미용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야 워낙 좀 돈을 잘 벌기도 했었습니다. 그 돈을 버는 파이가 더 커졌죠. 해외 시장 모멘텀이 강화됐고요.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부속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부속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시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요. 수술에서 시술로 바뀌고 있고요. 이제 미용기기를 적용시키는 분야가 기존에는 얼굴이었다면 이젠 전신으로 바뀝니다. 그 말은즉슨 이렇게 부품의 교체라던가 혹은 영역이 다양화돼서 매출 낼 만한 구석이 많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지난 금요일에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는 마침 소외 섹터를 찾고 있는 돈들이 들어가서 꽤나 좋았습니다. 로봇에 대해서요. 이번 주 로봇 주간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조정 조짐이 보이고 로봇과 AI가 버틴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 있습니다. 삼성이 로봇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했고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로봇 스토리 작년부터 계속 전해드린 이 내용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은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 인력난을 위해서도 로봇이 필요하고 환경, 로봇 산업을 둘러싼 환경, 리슈얼이나 산업 이제 자동화 시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현대, LG, 테슬라, 아마존 혹은 월마트 각각에서 로봇 관련한 투자를 늘려나갑니다. 자동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리고 감속기 국산화 등의 여러 가지 이슈 등이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5월 9일에 로봇은 알잘 딱갈센이라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일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로봇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가격이 점점 싸지면서 대중화되고 있고 노동 가격 대비 로봇 가격이 훨씬 더 메리트 있어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그 와중에 로봇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람을 돕는 것이 이제 적용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쇼어링, 환경보호, 귀한 에너지 이 모든 것들로 봤을 때는 생산 효율화 혹은 전력 사용 효율화 등에서도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 있죠. 삼성이 로봇에 대해서 사업부를 꽤나 집중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었죠. 지난 연말 대비해서 지금 관련 로봇 인력을 10배 이상 충원했다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도 뛰어들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앞으로의 로봇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에 관심을 둬야 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 포함해서 전략 같이 챙겨볼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빅테크 기업들 얼추 다 지났습니다. 8월 말경 네. 엔비디아 하나 남아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긴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꽤나 조금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혀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감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이제 긴축 끝났다라는 분위기에서 살짝 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CPI 또 주중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감내해서 주간 전략 어찌 세우십니까? 저는 경제 지표는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행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채권금리가 신용을 기준으로 4.2% 이상 돌파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급락이 나오면서 4% 초반으로 좀 대밀렸습니다만은 증시는 오히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주 보면 1시까지는 증시가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거의 수직 낙하하다시피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과연 고용지표 때문에 약간 임금이 오른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 긴축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한번 하락했는가? 그러기엔 좀 과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증시 자체가 이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증시도 보면은 실적이 증시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어요. 전혀 증시에 반응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좀 조정의 흐름을 조정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걸 본다라면 당분간은 증시가 지난 6월, 5월과 같은 상승은 쉽진 않을 것 같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지금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본의 YCC 정책 네. 경감 확대 그리고 영향력이 얼마나 있든 크든 적든 피치사의 신용등급 강등이 또 채권 매도를 일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미국 재무부가 물론 다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채권 발행을 중단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채권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채권 발행액이 급증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채권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초점에 맞춰가지고 증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추가된 뉴스 중에 하나가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주요 협력사에게 다수의 부품 업체들에게 감산을 요청했다라는 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자동차 부품사들의 실적도 괜찮아서 올해 SL,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이런 이슈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뉴스 자체가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길게 보면은 오히려 조정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2달 정도 부품을 좀 줄여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 제품들이 대부분 1년 이상 출시된 차량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은 초기 판매가 많이 됐고 지금은 좀 이제 후속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선택이 좀 떨어진 종목 그 차량들에 대한 어떤 부품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선택과 집중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네. 재고 조정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길게 본다라면은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아까 말씀드린 데 2달 정도고요. 물론 이제 2달 뒤의 흐름들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국내 내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뿐이지 해외 수출은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하신 전략은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걱정스러운 소식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짚어봤습니다. 엔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엔터사들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의 주연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시세 냈고 SM의 실적이 뭔가를 보여준 듯한데요. 엔터사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괜찮게 보시는 엔터는 어디일지 궁금하고 유창희 본부장님의 과거 최애 아이돌은 누구였을까요? 궁금합니다. 과거에 저는 서태지 아이돌밖에 더. 아 진짜요? 네, 아이돌밖에 너무 과거로 가셨네요. 핑클, SES 이런 쪽은 또. 그건 제 다음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아. 제 다음 적이라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네. 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아티스트들의 활동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국내에서도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 활동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뭐 진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팀으로 활동했다라면 지금은 개별 유닛 활동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매출을 더 증가시킨다라는 것이 오히려 유닛 활동이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쇄가 되면서 더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상반기 물론 조금 지난 자료긴 합니다만은 상반기 수출액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17%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2분기 실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이게 피크인 것인가?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면 이런 음반 이런 음악 관련해 가지고의 시장 점유율이 일본 같은 경우가 한 15%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도 아직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우리가 일본 아티스트들에 관해서 관심 좀 없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밀리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좀 성장세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해외 팬층들의 어떤 매출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수출, 음반 판매 수출 관련해서는 일본이 항상 1위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었는데 최근 올해 작년 흐름을 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2위 국가가.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 예전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관련된 산업이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이 안 좋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뭐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만은 뭐 엔터사들은 그런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어쨌든 지금 흐름들을 보면 SM이 가장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블랙핑크 관련해 가지고 재계약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난주쯤에 재계약이 만료가 될 거라 마무리될 거라 봤는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건데 월드 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소가 된다라면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을까. 다만 이게 부정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 조금 한 번의 충격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계약 관련한 일정이 또 이번 주 이제 화요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잘 체크하시고요. SM, YG 엔터 얘기해 주셨네요. 자, 앞서 하나증권 보고서를 제가 이제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2차 전지 외에 봐야 될 섹터로 로봇과 미용기기 등을 얘기를 해줬는데 네. 그 세 가지 섹터 중에서 요거 나는 지금 관심 같이 있어 라는 게 있을까요? 뭐 다 말씀을 몇 번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어디가 더 좋다 말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일단 하나증권에서 의료 로봇 그리고 AI 미용기기 하반기에 계속 주목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의료용 AI 시장은 뭐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보험 등록 적용을 받을 수 있냐 네. 없냐였는데 이런 것들이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은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의료용 AI 헬스케어에서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네. 때문에 조금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로봇주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로봇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공급망 재편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년에는 어떤 기대감이었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이 IRA가 처음 이제 시도가 적용이 되는 시점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돼서의 어떤 수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6위를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 관련해서 비친습 시술의 성장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이쪽 관련해 가지고 그 제품 교체 주기가 3, 4년 정도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전 지금 선택을 한다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리해서 보신다라면 하이로닉 같은 경우나 JCS 메디칼 같은 기업들 흐름들 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로닉과 제이스 메디칼 이 두 종목으로 조금은 더 관심을 집중시켜 주셨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부장님의 픽을 볼 텐데 조선주 얘기도 저희가 간간하긴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조선주도 사실 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수주 모멘텀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10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뭐 이 얘기는 뭐 수십 번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지겨우실 거고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메탄올선이라고 합니다. 네. 상반기만 보더라도 메탄올선 그 수주가 그 LNG선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머크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주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LNG선 그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메탄올선도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 역시 외국인들 기간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는 거 본다라면 저는 일단 8월 말 정말 더 안 좋다면 9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뭐 큰 가격 조정을 떠나서 뭐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조정 시에 좀 모아갈 수 있는 섹터가 조선주. 그러면서 오히려 연말, 그러니까 4분기 때죠. 한 3분기 말이나 4분기부터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면 충분히 싼 가격에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기자재 관련해서는 동성화이텍이라든지 뭐 일승 같은 기업들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딱 한 종목 한 코멘트만 듣겠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 뭐 이야기해 주셨는데 펩트론 이 종목이 네. 7월 17일에 말씀 주셨고 그 다음날 뭐 26% 29% 네. 이렇게 올라 버렸단 말이죠. 최고가 기준 수익이 80%가 넘어갑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일단은 근데 최근에 보면은 좀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페트론 같이 많이 오른 종목은 일정 부분 비중 좀 줄이고 나서 또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고 또 지금 다시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으로 선별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제 한 주의 시작을 앞둔 전략이었습니다. 유창민 본부장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